자,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교재 243페이지 조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그래서 if, else if, else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해봤듯이 이렇게 if 안에 두 가지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마른 목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경우 if 안에 다시 if문을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각각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해봤었습니다.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죠. 전 시간에 했던 것을. 자, IDLE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실행시켜 주시고 파일에 가서 오픈해 주시면 되겠죠. 오픈. 그러면 전 시간에 저장했던 그 장소에 가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들이 쭉 기술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했던 p241.py라고 하는 이 파일이 바로 저번 주에 했던 마지막에 했던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취소하시고요. 파일에 여기 보시면 recent files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뭡니까? 최근 파일 이런 뜻이죠. 즉 최근에 작업했던 파일들 목록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이게 바로 가장 최근에 했던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보는 바와 같이 전 시간에 작업했던 마지막 파일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진행했던 요것 그리고 요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방법 1, 그 다음에 방법 2, 이 두 가지였습니다. 방법 3는 AND문을, 그러니까 AND 연산전을 이용해서 AND 논리 연산전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이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진일보해서요. 지금은 이제 국어 점수, 수학 점수 두 가지만 있지만 만약에 국어 점수는 90점 이상, 수학 점수는 80점 이상, 또 뭐 영어 점수는 70점 이상, 또 뭐 과학 점수는 또 몇 점 이상.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그 여러 개의 조건을 다 만족했을 경우, 그때는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만약 그런 경우라면 다시 이 안에 if 안에 if 또 다시 if 또 그 안에 또 if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예상해 보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에 나오는 바로 if, else if, else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구조는 어떤 식이냐? if, 그 다음에 else if, 그 다음에 else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이 문장이 수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을 또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하면 이 문장이 수행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else if가 있다면 다시 조건 3을 비교해보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 구문 3가 실행된다. 또 그렇지 않으면 다시 else if문에 있는 또 다른 조건 4를 또 확인해보고 구문 4를 실행한다. 그런 식으로 쭉 가다가 전부 다 모든 조건을 다 만족 안 하면 마지막에 와서 else 전부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겠죠? 그럴 때 이제 나머지 마지막에 있는 구문 n을 실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첫 번째 경우였죠.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동일한 물체를 왼쪽에서 쳐다봤느냐 오른쪽에서 쳐다봤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것에 대한 각각의 코드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문장을 이 두 번째 있는 이 문장을 그대로 else if문 if, else if, else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옮겨 적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어 점수가 90점 미만이면 국어 점수가 90점 미만이면 수학 점수를 비교할 필요도 없죠. 이미 국어 점수에 의해서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바로 불합격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90점 이상이라면 이 조건을 만족 안 하니까 그 다음엔 else if문으로 가게 됩니다. else if문의 수학 점수가 그러면 80점 미만이냐?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이었지만 수학 점수가 80점 미만이면 수학 점수로 인해서 불합격이 되겠죠? 그래서 수학 점수 불합격. 둘 다 조건을 만족 안 하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지막이 그냥 else네요. 그럼 둘 다 만족을 안 하면 이 문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둘 다 조건을 만족 안 한다는 얘기는 국어 점수는 90점 이상이고 수학 점수는 80점 이상이니까 합격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else문과 두 번째에 있는 if 안에 들어있는 이 if문, 안에 들어있는 if문, 그 f문을 else하고 if문을 합쳐서 else if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교재 244페이지에 있는 이 문장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또 다른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방법 4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샵 방법 4. 방법 4. 자, 어렵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2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대로 전체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에 카피 또는 에디트에 카피 해주면 되겠죠. 컨트롤 C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C 해주신 다음 붙여넣기는 뭡니까? 컨트롤 V죠. 컨트롤 V 페이스트 붙여넣기 컨트롤 V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래 한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컨트롤 V 누르면 방법 2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자, 이제 뭐 하시면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if문의 else와 그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if문과 이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else 그리고 if를 합쳐서 else if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 놓고 반드시 줄맞춤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린트의 P와 두 번째 프린트의 P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요. else도 if, else if, else 요 자리가 정확하게 또 맞아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 번째 프린트문도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저장을 한 후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고 역시 동일한 전 시간에 입력했던 동일한 95점, 85점 입력하면 4개가 합격이라 나오겠죠. 방법 1, 방법 2, 방법 3, 방법 4에 의해서 전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95점에 70점 입력하면 역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겠고, 자, 이번에는 국어 점수를 적게 하고 수학 점수를 높게 해보면 동일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서 방법 1부터 방법 4까지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즉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 중에서 방법 3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셔서요. 자, 그럼 조금 더 복잡한 예를 한번 들도록 하죠. 지금의 예는 뭐 그닥 방법 1과 방법 2, 방법 4가 방법 3은 제외한 4가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입력하는 양도 거의 유사하고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if else문을 써야 될지 그닥 고민 그렇게 뭐라 그럴까 효과적이다라고 확실하게 판단되어지지 않는데 이제 좀 더 복잡한 예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차이가 확연하게 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 245페이지, 교재 245페이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저장 한번 하고 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Save as. 그래서 교재 245페이지니까 245로 바꾸고 저장한 다음에 이 내용 그대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남겨놓고 전부 다 지우도록 하죠. 전부 하나만 갖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점수
점수로 하겠습니다. 점수 한 개를 가지고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입니다. 자, 점수를 입력받았다. 그게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굳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놓고 고치기만 하도록 하죠. 자, 그릇은 스코어로 바꿔야겠죠? 여기 스코어에다가 점수를 입력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INT를 왜 적었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input이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입력받은 것은 무조건 문자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바꿔주는 것이다. 정수로 바꿔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보고 옮겨 적으면 되겠죠.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가능한 한 코드를 보지 말고 그림만 보고 여러분들이 옮겨 적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안 보고 하셔야만 됩니다. 자꾸 보면 볼수록 자신의 실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보고 자꾸 하면 처음엔 조금 힘들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오히려 더 쉬워집니다.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넘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시도록 하죠. 자, 마른 목걸이네요. 마른 목걸이면 여지없이 if죠. 여지없이 if. 자, 그리고 나서 조건식을 쓰는데 그 조건식이 마른 목걸이 안에 있는 그 내용이니까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늘 그랬듯이 뒤에 점점 절대 빠뜨리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엔터 해주면 여기다 뭘 적습니까?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해야 할 일을 적어주는 거죠. 바로 뭡니까? 그레이드 이퀄 대문자 A 해줬습니다. 그렇죠? 자, 뭡니까? 90점 이상이면 등급이 여러분들의 A 등급이죠. 그래서 그 A라는 걸 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하나로 끝이니까 끝내고 이제 거짓으로 가야 되겠죠. 거짓. 그러면 else를 무조건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 거짓을 해야 되는 내용을 여기다 기술해 주는데 왔더니 다시 마른 목걸이네요. 그러면 여지없이 if다. 스코어 그거 나갔다 80. 자, 그러면 요 마른 목걸 두 번째 마른 목걸에 대한 참여 내용을 써주는 것이죠. 참여 내용은 그레이드 B다. 자, 그리고 다시 else. 자, 밑으로 내려온 게 되겠죠. 밑으로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 내용을 써줘야 되는데 또 마른 목걸이네요. 그럼 또 역시 여지없이 if 스코어 그거 나갔다 70. 그레이드 C 다시 else. 자, 또 여지없이 마른 목걸이네요. 그러면 또 if 스코어 이퀄 그거 나갔다 60. 그레이드 D. 자, D까지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서 else 해주고 여기다가 써줘야 되는데 이거는 마른 목걸이 아니네요. 마른 목걸이 아니니까 그냥 그레이드 F 해주면 마지막 마른 목걸이에 대한 부분이 완성이 됐겠죠. 마지막 마른 목걸이에 대한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마른 목걸이 부분이 완성됐으니까 이 부분이 하나의 if문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거의 if의 참과 거짓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요 if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요 if가 완성되면 완성됐다는 얘기는 이 if의 거짓 부분이 완성됐다는 얘기죠. 거짓 부분이 완성됐다는 거죠. 즉 이 마른 목걸의 거짓 부분이 완성이 다 된 겁니다. 완성이 됐고 참 부분이 완성됐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마지막 세 번째 뒤에서 두 번째인 if문이 하나가 완성이 된 거죠. 이쪽이 참 부분, 이쪽이 참 부분, 이쪽이 거짓 부분에서 요 마른 목걸이 완성이 된 것이죠. 다시 이 하나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다시 이 위에 있는 이 if문에 대한 참과 거짓이 완성이 된 것이니까 요 if문이 완성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요 첫 번째 if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if문이 완전히 완성이 된 겁니다. 즉 이게 첫 번째 문장, 이게 두 번째 문장,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이 되는 것이죠. 점수를 입력받고 그 점수가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한다. 이런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린트 그레이드.
자, 이때 요 평행사 변형은 이 if문하고는 연관관계가 없으니까 크게 얘기해서 여기가 1번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 이 if문 전체가 B 두 번째 해야 할 일이고 요 세 번째 출력하는 부분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인 것이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항목, 요게 두 번째 항목, 처리 부분, 요게 출력하는 부분 세 번째 단계. 그래서 입력받고 처리하고 출력한다. 요 세 단계는 순서대로 가야겠죠. 입력을 받지도 않고 먼저 처리를 한다든지 먼저 출력을 한다든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건 순차가 되겠죠. 순차가. 그 순차 안에 다시 if문이 들어있어서 비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시도록 하죠. 그러면 당연히 점수를 입력하시오라고 나올 거고, 뭐 98점을 입력했다. 그러면 A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다시 실행시켜서 이번에는 뭐 65점을 입력했다. 그럼 D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80점대 점수, 70점대 점수도 그 다음에 60점 이하 점수들도 입력을 해서 정확하게 다 A, B, C, D, F가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만 됩니다. 지금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의도하는 것을 테스트를 해서 그 의도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내가 만든 게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뭘 실수를 하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도 반드시 테스트 하셔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부분, 즉 무슨 얘기냐? 나 의도한 부분으로 A와 D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두 개가 제대로 나오니까 이거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점수를 80점대를 입력을 했는데 A로 나왔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테스트도 안 해보고 당연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테스트를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if문 안에 if가 이렇게 여러 차례 들어간 거죠. if 안에 네 번, 그죠? if문이 네 번 기술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등급이 95점 A 플러스, 그 다음에 85점 B 플러스, 75점 C 플러스 이런 식으로 5점 단위로 또 끊는다면 if문이 9번 들어가게 됩니다. if문이 9개가 되게 되죠. 9개. 그러면 더 복잡하겠죠. 더 복잡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이 if, else if, else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방법 1이라고 기술을 해놓고요. 여기다가는 방법 2라고 기술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신 후에 자, 똑같은 내용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else와 if문을 합쳐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쳐준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합쳐서 이렇게 else if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 놓고 들여쓰기 줄 맞춰야 한다. 들여쓰기 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합쳐준다. 그리고 또 들여쓰기 줄 맞춘다. 자, 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백스페이스 등호 엔터키 위에 있는 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들여쓰기 된 두 단계 들여쓰기. 여기는 첫 단계 들여쓰기 한 거고 여기는 두 단계 들여쓰기를 한 것이죠. 첫 번째 단계 들여쓰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들여쓰기, 여기는 세 번째 단계 들여쓰기를 한 거죠. 그렇게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지워주고 붙여주고 지우는 게 아니라 붙여주고요. 아이고 실수를 했네요. 합쳐 else if 합쳐주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 줄 맞춰주고
그 다음에 else 부분에 가서 백스페이스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백스페이스 하나, 둘, 셋 해주면 줄이 쫙 맞춰지고. 자, 다 됐습니다. 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보는 바와 같이 나왔고, 자, 98점. 또, 실행을 시켜서, 이번에는 뭐 50점. 또 실행을 시켜서, 이번에는 81점. 또 실행을 시켜서, 이번에는 69점. 자, 이제 마지막 C에 해당하는 73점 해주면, 자, 보는 바와 같이 A, B, C, D, F 전부 방법 1과 방법 2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럼 둘 다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거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보는 바와 같이 방법 1에 비해서 훨씬 입력하기가 편합니다. 입력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대단히 직관적이죠.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60점 이상이면 D, 그렇지 않으면 F. 이렇게 굉장히 이것보다 이러한 중첩 if 부분에 비해서 이것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보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예, 전부 되시겠죠.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사항으로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 알고 있으실 필요가 있는 부분, 추가 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사항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리고자 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60점 이상이면 D. 그렇지 않으면, 즉 90점 이상이면 A, 그렇지 않으면 80점 이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80점 이상이냐는 얘기는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고 내려왔으니까 90점 이상이고 80점 보다는 작다 이런 얘기겠죠. 이 조건은 만족을 하고 이 조건은 만족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만족 안 하고 죄송합니다. 이 조건은 만족을 안 하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런 얘기니까 90점보다는 작은데 80점보다는 크다 이런 얘기가 될 테니까 B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0점보다 크면 70점보다는 작아서 60점 내려왔는데 60점보다 크다. 그 얘기는 60점대 점수라는 얘기고 그래서 D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60점보다 크면 D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if 그럼 스코어가 60점보다 작으냐 60점보다 작으냐 그렇다면 뭡니까? F인 것이죠. 그렇다면 F다. 그렇지 않다면 else라는 문장을 이렇게 붙여주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60점 미만이면 F다. 그 밑으로는 없는 거죠. 어떤 평가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if문은 그러니까 else문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뭡니까? 참만 있고 거짓이 없는 그러한 형태의 if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형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줘도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줘도 문제가 없는 부분.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심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60점보다 크면 D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이미 60점 미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죠. 확신할 수가 있는데 굳이 60점 미만이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이 부분을 쓸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을 쓸 필요가 없다.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내셔야 합니다. 물론 써도 좋지만 틀리지는 않았지만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만 의미 없는 if문이다. 쓸데없는 if문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이러한 if문, 비교문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괜히 써서 결과만 늦게 나오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그램이겠죠. 따라서 이 if문은 의미가 없는 if문이기 때문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고급 프로그램 또는 초짜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 바로 이런 쓸데없는 걸 넣어서 굳이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결과가 늦게 나오는 그러한 것을 기술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눈에 띄는 이 초보자이구나 좀 그렇지 않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 하고 계셨다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교재 247페이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and score 작다 90점보다 크면 A. 그렇죠. 여기는 그렇고요. 참 실수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스코어가 여기를 90점보다는 작고 스코어 80점보다는 크거나 같다. 또 여기를 80점보다는 작고 70점보다는 크거나 같다. 또 여기는 70점보다 작고 60점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직관적이죠. 점수가 90점보다는 작고 80점보다는 크다. 즉 80점대 점수다. 점수냐? 그러면 B다. 그렇죠? 70점대 점수이면 C다. 60점대 점수이면 D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보다 더 인간 위주, 인간 사고방식의 표현법, 그런 표현법을 파이썬에서는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이다. 그런 면에서 파이썬이 배우기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여기다 이렇게 썼으면 에라 주석으로 표현을 해서 이 문장은 이렇게 쓸 수도 있다. else if 90 크다 score and score 그거 나갔다 80. 바로 요 두 문장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90보다는 작고라고 하는 건 바로 그리고라는 얘기죠. 90보다 작다. 그리고 스코어는 80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이 and가 그리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직관적으로 인간 위주의 표기법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쓴.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표현법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나오는데 파이썬에서는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언어에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만 됩니다. 네, 이것도 이제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기를 더 선호하겠죠. 스코어 90 and 스코어 80 뭐 이런 식으로 스코어를 앞으로 해서 표현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자, 뭐 이렇게 쓰던 그건 순서의 차이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별 차이가 없고요. 자, 어쨌든 요것을 이렇게 쓴 것에 불과한 겁니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조건을 만족 안 해서 1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90점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90점보다 작아서 내려온 건데 굳이 90점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if에 해당하는 조건을 굳이 써줄 필요가 있을까요?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역시 이렇게 써주면 괜히 결과만 늦게 나옵니다. 결과만 늦게 나오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워버리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남겨두고요. 나머지 부분만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게 바람직한 표현 기법이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얘기가 여기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논리 연산자, 엔드 연산자를 쓰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비교문의 마지막 부분, 교재 247페이지 12지신 판단 프로그램입니다. 12지신 판단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생년을 태어난
태어난 연도를 입력받아서 당신이 무슨 띠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띠 있죠? 12가지의 띠, 그 12가지의 띠를 판단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역시 보지 말고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코드 부분을 꼭 가려주시고요. 가려주시고, 자, 저장 한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장 한번 새로 해주시고, 다시 세이브 에즈. 그래서 교재 24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48페이지. 248페이지 고쳐주셔야 되네요. 빠뜨렸네요. 그러면 다 지우시고, 자, 그러면 새롭게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플로우 차트가 없는데 플로우 차트 없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프로그램은 뭐하는 프로그램? 생년을 입력받은 후 그 생년이 12가지 띠 중에 어느 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후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바로 그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년을 입력받아야겠죠. 연도를 입력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어라고 하는 그릇 안에다가 키보드로 입력받자. 연도를 키보드로. 자, 인풋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러면 밑도 끝도 없이 혼자 깜빡거리니까 이름을 입력하라는 건지 연도를 입력하라는 뭘 입력하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메시지를 주자. 그래서 연도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해주자. 그죠? 이렇게. 맞습니까? 아니죠.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입력하는 것은 연도인데 그 연도는 바로 뭡니까? 숫자입니다. 연도는 정수죠. 소점이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체결해 줘야 돼요? int를 체결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int를 체결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졸딕 D라는 단어죠. D라는 단어에다가 이어를 나머지 연산자 12로 나눕니다. 자, 12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나옵니까? 0부터 11 사이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 0부터 11 사이의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0, 1, 2, 3, 4, 5, 6, 7, 8, 9, 10, 11 다시 또 0, 1, 2, 3, 4, 5, 6, 7, 8, 9, 10, 11 다시 또 0, 1, 2, 3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D는 자축인묘 진사음이 쭉 자축인묘 진사 계속 12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바로 뭐냐면 0부터 11 사이의 숫자랑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if 그 졸딕이 0이냐 그렇다면 원숭이 띠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원래는 else 해주고 다시 if 졸딕이 그러면 1이냐 그렇다면 print 닭띠입니다. 또 다시 else 그렇다면 또 if 조직이 2냐 그렇다면 개띠입니다. 그래서 print 개 이런 식으로 if 안에 if를 쭉 해서 12번 실제로는 11번 마지막에 else니까요. 그렇게 해서 쭉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if else를 붙여 쓰는 게 훨씬 더 else if만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1번이 똑같은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줄을 복사를 한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3, 4, 5, 6, 7, 8, 9, 10. 그죠? 10. 그래서 0부터 10까지. 그러면 11개가 될 거고, 마지막에는 결국 뭐가 될 겁니까? 11, 즉, else. 11이 마지막이니까요. 11인지를 굳이 비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print 마지막은 양띠입니다. 양.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안에 있는
띠만 고쳤으면 되는 거죠. 여기는 2는 개띠이고, 돼지는, 3은 돼지. 그 다음에, 쥐, 소, 호랑이, 토끼. 그 다음에, 용, 뱀, 말의 순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보는 바와 같이 연도를 입력하시오 라고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올해를 한번 볼까요? 2020년 하고 엔터를 치면, 아이고, G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G. 다시 실행시켜서 2020년 하면 G. 올해는 바로 GT죠? 그래서 G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연도를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행시켜서 자신의 생년, 예를 들어서 2001년생이다. 2001년생이다. 그러면 난 뱀피 맞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도를 입력하면 띠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원숭이 띠인 경우에 여기다가 원숭이를 쓰지 마시고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원숭이를 쓰지 말고 원숭이 띠인 사람의 운세를 여기다가 써주고, 닭띠인 사람의 운세를 여기다 써주고, 개띠인 사람의 운세를 요 안에다 넣어준다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띠별 운세가 나오겠죠. 해당하는 연도에 띠별 운세가 결과로 나오겠죠. 바로 그게 바로 뭡니까? 운세인 거죠. 운세. 이 안에 다시 졸직이 0이면서 자, 입력을 받을 때 연도만 입력받는 게 아니라 생년월일, 생년월일을 전부 받아서 먼저 그 띠가 뭔지, 즉 해당하는 연도가 뭔지, 연도에 대한 띠를 구별해내고 다시 거기서 1월, 2월 이 안에 이 부분을 또 집어넣어서 이 안에서 그 연도가 월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또 구분을 하고 다시 또 그 if 안에 1일부터 30일까지 30과 31일 2월달은 28일까지 있겠죠? 그 28일까지를 또 if문으로 또 하나 집어넣어 주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운세 보듯이 해당 당일날 오늘의 운세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사이트들이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다가 다시 if문을 12개의 if문을 넣어서 연도를 구별해내고 다시 또 그 if문 안에다가 날짜별로 구별해내는 1일부터 30일 또는 1일부터 31일이라고 하는 30개, 31의 if문을 또 집어넣는 것이죠. if 안에 연도에 대한 12가지 if가 들어가 있고 다시 또 그 안에 if 안에는 다시 일별 구별하는 30 또는 31일까지의 if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당일날에 운세를 여러분들이 쭉 담아 놓을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다 담으면 그게 바로 오늘의 운세라고 하는 사이트가 운영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가 교재 248페이지의 내용이고 여기까지가 6장 비교문에 대한 이론 베이스, 이론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249페이지 이제 조건문에 대한 활용, 6-1.4 조건문의 활용해서 실질적인 실례를 들어서 다양한 실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실질적인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 6-1입니다. 교재 249페이지고요. 자,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대충 이해했다가는 오히려 잘못 풀어서 다시 처음부터 풀어야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키보드로 숫자를 하나 입력받아서 그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숫자 정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하고 점점 한 다음에 커저가 깜빡깜빡하고 기다리고 있겠다. 이때 2를 입력하고 엔터를 딱 쳤더니 입력한 숫자는 짝수입니다 라고 나오고, 또다시 실행시켜서 이번에는 11을 입력하고 엔터를 쳤더니 입력한 숫자는 홀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을 구현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순서도를 보는 바와 같이, 자, 키보드로 입력받는 거니까 이렇게 평행사 변형으로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사 변형으로 숫자를 입력받아서 넘이라는 그릇에 담겠다. 그 다음에 그 넘이라는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2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일 거고 1이면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가 2냐, 2로 나눈 나머지가 2하고 같으냐, 그렇다면 짝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홀수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거를 이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고 말로 표현하면, 자, 첫 번째 키보드로 입력받는다. 그 다음에 그 입력받은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별한다. 그러한 방법으로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출력한다. 바로 이러한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겠죠. 자, 이렇게 글로 써 있는 거와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거와 여러분들이 비교해 봐도 알겠지만 훨씬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것이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이유인 겁니다. 요거는 간단하니까 그나마 큰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면 가독성, 해석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훨씬 보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코드를 보지 말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보지 말고 직접 한번 그림만 보고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시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저장 한번 다시 해주시고,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자, 실습이니까 우리 SIL, 그 다음에 6장이니까 6 언더라인 1, 첫 번째 문제니까요. 6-1이니까 실습 6-1의 의미로 SIL 6 언더라인 1로 했습니다. 저장해 주신 후 교재 249페이지 실습 6-1 홀수와 짝수 구별하기, 이렇게 기술해 주도록 하죠. 좀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 249 해주고, 이렇게 좀, 아이고, 샵은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자, 그런 후 싹 다 지우고요. 자,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부터는 스피드를 내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평행사 변형입니다. 평행사 변형이면 뭐라고 그랬죠? 입력 아니면 출력이다. 입력이라면 인풋, 출력이라면 프린트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키보드를 입력받아서 넘버라는 그릇에 넣겠다라는 얘기니까, 아, 이거 인풋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넘버 이퀄 인풋,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이 혼자 깜빡깜빡거리니까 뭘 하라는 건지, 무엇을 입력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자.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어떻게 주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숫자, 가로, 정수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대로 해줘야 됩니다. 요구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개발을 의뢰한 사람이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요구한 사람의 돈을 안 받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돈을 받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면 요구한 사람에 맞게끔 개발을 해줘야죠. 요구한 대로, 요구 명세서에 있는 그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요거 바꿔주세요. 그래서 또 바꾸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줘야겠죠. 싱글 코테이션으로 할까요? 싱글 코테이션 숫자 가로 정수를 입력하시오. 자, 한 칸 띄었네요. 한 칸 띄고 점점. 자, 그 다음에 입력할 때도 점점 바로 붙여서 입력하지 않고 한 칸 띄어서 입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여기도 한 칸 띄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한 칸 띄었다, 한 칸 띄고 입력받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맞나요? 아니죠. 틀렸죠. 말 그대로 정수를 입력하겠다 그랬으니까 뭐 해줘야 됩니까? 다들 아시고 계시죠? 이렇게 int를 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뭡니까? 자, 첫 번째 평행사 변형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바로 뭡니까? 마른 목걸이네요. 그러면 여지없이 if 가지고 넘버가 2로 나눈 나머지 연산자죠. 나머지 연산자 등호. 자, 같으냐는 등호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같냐는 등호 두 개 쓴다. 0하고 같으냐 점점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해야 할 일, 짝수입니다 라는 거를 출력하겠다 그런 뜻이니까 프린트 해줘야 되겠죠. 이때도 입력한 숫자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입력한 숫자는 짝수입니다. 점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lse 그리고 똑같이 프린트 이번엔 더블 커테이션 줄까요? 입력한 숫자는 홀수입니다. 자, 다 됐네요. 바로 이게 실습 6-1의 정답이 되겠죠. 물론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냐라고 묻고 여기를 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짝수입니다.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조건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실행시켜서 보시면 자, 똑같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2를 입력한 후 엔터를 치면 동일하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실행시켜서 이번에는 2를 11을 입력하면 자, 보는 바죠. 한 칸 띈 자리에 똑같이 한 칸 띄고 입력받는 걸 볼 수가 있죠. 실행시켜보면 똑같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거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내가 입력하고 내가 실행시켰으니까 내가 입력했던 것은 2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의 결과가 짝수입니다. 또는 11을 입력하고 그게 결과값은 홀수입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는 너무 예제 자체가 당연해서 그런 건데요. 이왕이면 결과가 나올 때 입력하신 2는 짝수입니다. 입력하신 11은 홀수입니다. 이렇게 좀 더 친절하게 결과값을 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입력한 숫자는 홀수입니다가 아니라 입력하신 숫자, 실제 그 숫자는 홀수입니다. 실제 그 숫자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조금 프로그램을 개선시켜 봅시다. 그래서 입력하신 숫자는 그 입력된 숫자는 여기 문자열은 항상 앞뒤로 묶어줘야죠. 그 다음에 실제로 입력된 건 어디 들어있을까? 넘버라는 그릇에 들어있죠? 넘버라는 그릇 안에 있는 거 홀수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물론 요 사이의 빈칸은 의미 없는 빈칸이기 때문에 다 붙였어도 상관없겠습니다. 붙였으나 다 한 칸 띄었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짝수의 경우는 문자열 포맷 양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넘버는 정수형 그릇이죠? 그러니까 %d를 쓰고 %d 여기는 홀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1을 입력했다면 입력한 숫자 11은 홀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입력한 숫자 2는 짝수입니다. 라고 해주고 퍼센테이지 넘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 형식의 출력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문자열 형식의 출력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지만 문자열 포맷 양식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 더 좋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구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사이를 띄어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물론 띄어 썼다고 해서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게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나머지 연산자랑 헷갈리게 됩니다. 헷갈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붙여 써주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똑같이 나올 거고, 2를 입력하고 엔터를 줬더니, 입력한 숫자 2는 짝수입니다. 라고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이번에는 12를 입력하죠. 입력한 숫자 11은 홀수입니다. 라고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됐든 정상적으로 잘 실행되어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점에서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기본 형식 방식의 이 출력 방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홀수의 경우일 텐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요 11은 이라고 되어 있는 요 사이가 지금 한 칸 떨어져 있죠. 요 사이가 한 칸 떨어져 있는 이유는 요 부분이 한 칸 떨어져 있다고 해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붙여볼까요? 자, 다 붙여놓고 실행을 시킨 다음에 똑같이 11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또 이전과 동일하게 한 칸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한 칸 떨어져 있는 걸 붙여 써도 떨어집니다. 붙여 써도 무슨 얘기냐? 붙일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즉, 이 콤마는 해당하는 출력 내용을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쓰셔야 되는데요. 이 콤마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지는 동시에 한 칸 띄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한 한 칸 띄고 넘버 한 칸 띄고 는 홀수입니다. 이렇게 돼서 입력한 숫자 한 칸 띄고 11 띄고 는 홀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콤마에 의해서 한 칸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내용과 뒤에 있는 요 내용을 출력했을 때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띄어쓰기로 한 칸 띄어쓰기로 요 콤마 부분에 의해서 한 칸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프린트 a, b를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a에는 10이 들었고 b에는 20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걸 출력하게 되면 10과 20이 출력되어지겠죠. 이때 만약에 출력이 그냥 여기다 쓰겠습니다. 10, 20 이렇게 출력되면 이게 10, 20인지 1020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력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 한 칸 띄고 10 그리고 20 이렇게 구별해주는 용도로 요 콤마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 콤마가.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 요 사이를 한 칸 띄기 싫다. 다 붙여 써야 되겠다.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떤 숫자 다음에 바로 붙여서 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이 그릇에 있는 내용 다음에 는 홀수입니다. 라는 글자를 바로 붙여 쓰고 싶다. 띄어쓰기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입니다. 자, 바로 그런 경우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바로 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처럼 문자열 포맷 양식을 쓰면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나 띄어쓰고 싶다. 즉 입력한 숫자는 2 띄고 는 짝수입니다. 입력한 숫자 2 띄고 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면 여기를 띄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칸. 뭐 두 칸 띄고 싶다면 두 칸 띄면 되는 것이고 세 칸 띄고 싶다면 세 칸 띄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블 코테이션 또는 싱글 코테이션 안에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융통성 있게 출력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로 이 문자열 포맷 양식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바로 그 내용이 요 내용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있는 2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6-2입니다. 좀 더 이제 스피드를 더 빠르게 내도록 하죠. 자, 저장 한번 해주시고 세이브 해줘. 그 다음에 6-2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6-2 두 수 중 큰 수와 작은 수 구별하기. 그래서 250페이지입니다. 자, 다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의 내용은 바로 키보드로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다? 그러면 인풋 두 개를 쓰겠구나 하는 거 다들 추론해 내실 수 있겠죠? 그래 놓고 그 두 숫자 중 어떤 게 큰 수고 어떤 게 작은 수인지를 구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제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다.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시오 하고 깜빡깜빡 기다리고 있는데 10을 입력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니까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시오 하고 또 깜빡깜빡 기다리는데 5를 입력했다. 그러면서 엔터를 딱 치는 순간 10이 더 큰 수이니까 큰 수는 10이고 작은 수는 5입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걸 말로 표현하면 자, 키보드로 두 번 숫자를 입력받는다. 그리고 입력받은 그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해서 큰 수와 작은 수를 맥스와 민이라는 변수에 담는다. 큰 수는 맥스라는 변수, 작은 수는 맨이라는 변수에 담는다. 그런 후 맥스와 민이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한다. 자, 이렇게 말로 표현했지만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개를 입력받고 비교한 다음에 넘버1이 크면 넘버1을 맥스라는 그릇에 담고 넘버2가 크면 넘버2를 맥스에 담고 작은 거를 민이라는 그릇에 담은 후 맥스와 민을 출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만 보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N1이라는 그릇에다가 입력받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시오. 한 칸 띄고 점점에 한 칸 띄고 코테이션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한 후 여기만 2로 바꾸고 여기만 두 번째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된 게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빠르목걸이네요. 그러면 여지없이 if다. 그리고 나서 n1 크다 n2 점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런 후 max라고 하는 그릇에다가는 n1을 담고 min이라는 그릇에다가는 n2를 담는다. 두 개죠? 두 개.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쭉 나열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else 여기는 max라는 그릇에다가는 n2를 담고 민이라는 그릇에다가는 n1 거꾸로 반대로 담으면 되겠죠. 자, 완성이 다 됐죠? 이제 마지막 출력. 출력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큰 수는 10이고 작은 수는 5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프린트 큰 수는 뭐뭐이고 작은 수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출력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때 물음표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맥스라는 그릇에 있는 게 큰 수일 테니까 맥스인 것이죠. 근데 맥스라는 그릇과 민이라는 그릇은 다 뭡니까? 정수형 그릇이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D가 될 것이고 여기도 퍼센테이지 D가 될 겁니다. 큰 수인데 푼이라고 썼네요. 큰 수. 자, 그래 놓고 퍼센테이지 가로 맥스 콤마 민 연가로가 두 개니까 닫은 가로도 두 개. 자, 이 사이에 가독성을 위해서 한 칸 띈 겁니다. 붙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 맥스 콤마 민 했는데 이렇게 퍼센테이지 맥스 퍼센테이지 민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자, 퍼센테이지 하나로 반드시 묶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일 경우 가로로 묶어서 쭉 나열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열해 주셔야 이렇게 쓰면 에러다. 이 점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지워버리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봤을 때도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시키셔서 자, 첫 번째 숫자 10, 두 번째 숫자 5 입력하고 엔터를 쳤더니 아이고 뭐 또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아유, 여러분들은 제대로 했죠? 나는 실수를 했네요. 자, 이렇게 저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한 번에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완성하지 못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을 계속해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조금만 유심히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기말고사를 실기로 시험을 볼 건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행을 시켜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를 여러분들이 왜 났는지 찾아서 그걸 고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그 또한 시험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지금 이 파일의 17번째 줄인 이 부분이 너 이상해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해.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이상하냐 하면 여기 보는 바와 같이 number is require not str 이라고 되어 있죠. %d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str 그릇에서는 이 아니다. 아니다. 숫자가 요구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즉 지금 이 맥스하고 민이라는 그릇이 지금 현재 문자 그릇인데 너 %d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뭡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풋에 의해서 입력받은 건 무조건 문자가 된다. 그랬죠. 문자 그릇인데 %d를 출력해라. 그러니까 오류다라는 것이죠. 문자 그릇이라면 뭘 써야 됩니까? %s를 써야 되는 것이죠. s. 그래서 %s를 쓰던지 아니면 맥스 그릇을 정수형으로서도 바꾸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정답입니까? 맥스 그릇을 정수형으로 바꾸는 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를 int를 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역시 넘버 2도 마찬가지죠? int를 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미리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행시켜 보시면 자, 보는 바와 같이 15 입력하면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가 6-2 두 수 중 큰 수와 작은 수를 구별하기 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다른 방법이라고 잠깐만 해서 자, 가만히 유심히 보시면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if no1 크다 no2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no1이 큰 값이죠. 그러니까 뭘 하면 되냐면 바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no1이 크고 no2가 작은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else 그렇지 않다면 no2가 크고 no1이 작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런 후에 출력을 하면 되겠, 그런 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몇 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이 7줄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줄로 해결이 되어질 겁니다. 얼마든지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훨씬 간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 이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릇이 2개이니까, 두 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간단해 보이지만, 만약에 그릇이 N01, N02가 아니라 N01, N02, N3 또는 더 나아가서 N04, N5 해가지고 그릇이 10개라고 칩시다.
10개의 그릇 중에 가장 큰 그릇과 가장 작은 그릇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NO1과 NO2를 비교한 후 다시 그 중에 큰 거, 만약 NO2가 크다면, NO1이 크다면 다시 또 뭐 해야 됩니까? NO1하고 NO3랑 또 비교해야 되겠고, 또 그 중에서 만약에 NO1이 더 크다면 다시 또 NO1과 NO4를 비교해야겠죠. 자, 그 중에 이번에는 NO4가 크다고 칩시다. 그러면 NO4하고 또 NO5하고 또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점점 복잡해집니다. 바로 그 복잡해지는 내용이 얘가 여러분들 잠깐 보시도록 할까요? 바로 연습 문제에 있는 내용인데요. 연습 문제 교재 234페이지에 해당하고요. 234페이지에 해당하고 강의록으로 얘기를 하면 잠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07번이네요. 107페이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경우입니다. NO1, NO2, NO3 3개의 경우죠. 그래서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랑 비교를 해서 그 중에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첫 번째 게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비교를 해서 첫 번째 게 크다면 얘가 제일 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큰 거고, NO3가 큰 거고. 여기서 만약에 조건을 만족 안 하면 넘버 2가 큰 거니까 넘버 2랑 넘버 3랑 비교를 해서 넘버 2가 크면 넘버 2가 제일 큰 거고, 넘버 3가 제일 큰 거고. 자, 벌써 보세요. 복잡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 넘버 4가 있다. 그러면 또 이 안에서 또 if문이 들어가가지고, 또 if문이 들어가서, 그럼 넘버 1과 넘버 4랑 또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들이 다시 또 마른 목걸로 다 바뀔 겁니다. 마른 목걸로 다 바뀌면 또 두 갈래로 또 나눠지겠죠. 이 안에서 다시 두 갈래로 또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8개가 나오겠고, 다시 또 만약에 if문이라면, 즉 만약에 그릇이 하나 5개라면 또 여기서 그릇이 또 나눠질 겁니다. 또 if문이 들어가 마른 목걸로 바뀌겠죠. 자, 그릇의 개수가 한 10개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만 해도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복잡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드시죠. 자, 그러면 그릇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결하기가 어렵다. 우리 반 학생이 뭐 40명, 100명인데 그 중에 1등인 점수를 찾고 꼴등인 점수를 찾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바로 그렇게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았던 것처럼 이 방법이 훨씬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제 뒤에 가서 반복문을 배우시면 이게 훨씬 간단하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바로 이것이 컴퓨터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자, 그 내용은 추후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래,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짐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6-3입니다. 6-3 교재 251페이지죠. 교재 251페이지. 자, 6-3 물건값 할인하기. 자, 인터넷 쇼핑몰 또는 문구점이 있는데 그 문구점에 연필하고 노트 두 가지를 판다. 기억나시죠? 앞에서 우리가 했었네 하는 생각 드실 겁니다. 바로 뭡니까? 과거에 했던 실습 4-2에 있던 내용입니다. 실습 4-2. 바로 이 내용이었죠. 바로 교재 4장에 있는 실습 4-2 물건값 계산하기 해서 연필이 1,500원, 노트가 2,500원일 때 연필 3자루와 노트 15개일 때 총 금액이 얼마다 라고 했던, 바로 이렇게 구현했다 라고 했던 바로 이 내용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제 할인을 하려고 합니다. 할인.
할인. 0% 할인, 10% 할인, 20% 할인. 그래서 10% 미만이면 0% 할인. 10만원 미만이면 0% 할인. 10에서 20만원어치 구입을 했을 경우는 10% 할인. 20만원 이상 구입하면 20% 할인. 그래서 물건을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할인을 해주자. 이제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불러와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있는 내용 한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시고 파일에 오픈, 불러오기죠. 오픈, 불러오기 해서 보면 해당했던 저장된 곳에 쭉 들어가 보시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실습 4-2니까 SAR 4-2 맞죠? 4-2 그렇죠? 4- 실 4-2라고 했던 이 파일이죠. 자, 바로 이 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 해주시면 우리 과거 했던 내용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다. 불러들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헷갈리니까 요거는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했던 실습 4-1을 좀 개선시키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이제 실습 6-3이니까 6-3으로 바꿔주시고요. 6-3으로 바꿔주시고 자, 실습 6-3 할인하기 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됐죠? 준비해주세요. 준비해주세요. 자, 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똑같이 연필을 몇 개 구입하십니까? 노트를 몇 개 구입하시겠어요? 그대로 나오고요. 10개, 20개를 구입하면 총 금액이 65,000원이어서 10만원 미만이니까 0% 할인돼서 65,000원 그대로인 거고 20개, 30개를 하면 10만원이 넘어서 10% 할인돼서 이렇게 될 것이고 50개, 60개면 20만원이 넘어서 20% 할인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인을 좀 더 해보자. 할인율을 계산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 그냥 그대로인 거고요. 자, 그래서 상수, 단가를 연필의 단가, 노트의 단가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바로 이 부분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4장에서의 그래서 바로 4장에서 했던 내용에 이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된 게 지금 6-3이 되겠습니다. 6-3. 그래서 4-3. 지금 현재 요 내용에서 이 부분이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자, 상수 2개, 요 부분이 되겠고요. 상수 2개. 지금 요 부분이 요 두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두 부분이 여기 두 줄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요 두 줄. 그렇죠? 입력받는 부분. 그 다음에 합계 계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각각의 계산을 따로따로 하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누고 연필의 가격, 노트의 가격을 계산하고 그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요 문장은 결국 요 세 줄이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요 세 줄을. 그렇죠? 자, 이제 요 사이에다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 이 부분을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마른 먹거리니까 if 토탈 그거 나갔다 단지 100, 1000만, 10만 점점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보시고 이걸 보고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 거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로 설명하는 동안 그냥 듣기만 하시고 지금 보고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을 들으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참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20만원 이상이냐, 10만원 이상이면 10% 할인해야 될지 20% 할인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시 또 20만원 이상이냐를 확인을 해서 20만원 이상이면 20% 할인,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10만원 이상이어서 왔으니까 10% 할인, 10만원 미만이면 0% 할인,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되느냐? 아니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 똑같은 어떤 물체를 왼쪽에서 쳐다보느냐 오른쪽에서 쳐다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그 물체 자체는 똑같지만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참이었을 때로 가니까 다시 마른 먹거리니까 if 토탈 그거 나갔다 단식 100점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 또 참이의 결과는 이쪽이 참이니까 20% 할인한다. 그래서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20을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0% 할인이라고 쓴 거는 그냥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lse 그리고 디스카운트 10%니까 10. 그 다음에 else 디스카운트 0%니까 0. 이렇게 되겠죠.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할인 금액 계산하기. 자, 그러면 토탈 플라이스 금액은 전체 금액 토탈에서 토탈 곱하기 디스카운트 나누기 100이 되겠죠. 할인된 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할인한 만큼의 금액, 그거는 전체 금액의 할인율을 곱한 게 할인된 금액이겠죠. 할인하게 될 금액. 그래서 요걸 빼준 게 최종 할인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출력을 우리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총 금액은 얼마인데 몇 프로 할인돼서 얼마입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린트 총 금액은, 자, 뭡니까? 정수형이죠? 정수형이니까 퍼센테이지 T 원으로 한 칸 띄었는데요. 그러면 여기 한 칸 띄면 되는 것이고요. 원으로. 그 다음에 또 0%라고 하는 이 0은 정수형이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D가 될 거고요. 자, 한 칸 띄고 퍼센테이지 할인되어, 자, 여기는 소점이 있는 숫자네요. 그렇죠? 소점이 있는 숫자. 그러니까 뭐예요? 퍼센테이지 F가 되겠죠? 퍼센테이지 F 한 칸 띄고 1입니다. 점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가죠. 자, 이제 퍼센테이지 가로. 자, 할인되기 이전의 금액이 바로 뭡니까? 토탈이죠. 토탈 안에 할인되기 이전의 금액이 들어있으니까 토탈. 그 다음에 할인율은 뭡니까? 디스카운트가 할인율이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할인이 된 최종 금액은 토탈 플라이스죠. 그러니까 토탈 플라이스. 연가로가 2개니까 다분가로도 2개겠죠?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지워버리겠습니다. 다 됐죠?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매우 성실한 학생인 것이고요. 자, 발견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자, 연필을 몇 개 구입하시겠습니까? 자, 10개. 노트를 몇 개 구입하시나? 20개. 하고 엔터를 딱 쳤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unsupported format character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지원되지 않는 포맷 양식의 글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바로 뭡니까? 문자열 포맷 양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d, %d 그리고 여기 %d, %f 있는데 자, 여기 %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는 무식합니다. 바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는 바로 뭡니까? 출력에 그냥 이렇게 %를 출력하고 싶었던 거죠. 10% 할인, 20% 할인 이런 뜻의 %라고 하는 이 글자를 출력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바보여서 이거는 그냥 % 글자야 라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는 %가 있으면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D나 F나 S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들어있지 않고 비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 뒤에다가 %D 또는 S 또는 F 중에 뭘 썼어야 되는데 너 깜빡 잊고 여기 안 썼지. 너 빠뜨렸지. 바로 그러한 의미의 에러 메시지인 겁니다. 자,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바로 뭡니까?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를 2번 써야 한다라고 앞에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를 2번 써주셔야 되는 거죠. 2번. %를 2번. 자, 실행시켜 보시면 자, 다시 아이고. 실행시켜 보시면 10, 20 하고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잘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또 한번 실행시켜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요. 연필을 몇 개 구해주셨습니다. 20개, 30개 해주면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자, 소점 이하 보신 바와 같이 한 6자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거는 원하이니까 소점 이하 나오는 게 별 의미가 없는데요. 만약에 소점 이하 나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여기를 %f 사이에 .1 이렇게 해주면 된다 라고 했었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이번에는 50개, 60개 입력하면 보는 바와 같이 퍼센테이지 18만원에 .0 해서 소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온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조절해 주실 수 있다 라는 이야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교재 77페이지입니다. 그 3장에 있던 77페이지 바로 문자열 포맷 양식 바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문자열 포맷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문자의 경우에 %s 그 다음에 정수의 %d 그 다음에 실수 소점이 있는 실수에게는 %f 요 세 가지다. 거기서 뭔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퍼센테이지 자체를 출력하고 싶을 때 이렇게 퍼센테이지 2번 써야 한다 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바로 체지방률을 출력할 때 몇 %입니다 라고 출력할 때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온다. 그래서 2번 써야 한다 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바로 요 얘기였었던 겁니다. 요 얘기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왕에 나왔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방법 1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방법 2 해서 자, 똑같은 내용을 우리 방금 전에 했었죠? else if문, if, else if, else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사실은 똑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if 토탈이 10만원 미만이냐 단식 100, 1000만, 10만원 그렇다면 디스카운트는 뭡니까? 0%죠? 디스카운트는 0% else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면 10만원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10만원 크니까 10% DC를 해줄지 20% DC 해줄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if 그렇다면 토탈이 20만원보다 작으냐 1000만 10만원 20만원 10만원보다는 크고 크거나 같고 20만원보다는 작다라는 얘기는 10만원대다 이런 얘기니까 디스카운트 이퀄 10% else 그렇지 않다면 이런 얘기는 20만원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20%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랑 방법 1과 방법 2는 완전히 똑같은 얘기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왼쪽에서 쳐다보느냐 오른쪽에서 쳐다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이거는 다시 또 방법 3 자, 방법 2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 else와 if 문을 합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else if로 합치고 디스카운트 줄 맞추고 else 줄 맞추고 디스카운트 여기 스페링이 틀렸네요. 디스카운트 줄 맞추고 이렇게 해줘도 된다 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해줘도 된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함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이 내용들을 각각에서도 다들 출력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그대로 넣어 주시고 여기다가도 그대로 넣어 주셔서 동일한 내용이 3번 출력되도록 해보죠. 자, 실행을 시켜 보시면 자, 10개, 20개 자, 똑같은 내용이 3번 출력된 첫 번째 건 요거에 출력된 거, 두 번째는 요거, 세 번째는 요거겠죠. 자, 또 실행시켜서 이번에는 20개에 30개 또 한 번 실행시켜서 이번에는 50개에 60개 실행시키면 세 가지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얘기는 이 방법 1, 방법 2, 방법 3이 다 동일한 동작을 한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개는 똑같은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할 거냐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 팁을 얘기하자면요. 이 방법 1과 방법 2는 진짜로 100% 똑같은 이야기인 거고요. 동일한 물체를 왼쪽에서 쳐다봤느냐 오른쪽에서 쳐다봤느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 else if 문이라고 하는 방법 3는 이 방법 1과 방법 2보다 좀 더 가독성,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방법 1과 방법 2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방법 1과 2하고 방법 3하고의 차이점은 보기 편한 것은 방법 3가 편하고 또 타이핑 치기에는 방법 3가 훨씬 편하다. 반면에 속도 면에서는 방법 1이나 방법 2 이거 똑같은 거라고 보고요. 이 방법 1과 방법 2가 방법 3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결과가 방법 1과 방법 2가 훨씬 더 3에 비해서 결과가 빨리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속도에 민감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럴 경우에는 방법 1이나 방법 2와 같은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고요. 나는 속도와는 무관하게 그냥 결과만 나오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편안한 방법 3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더 들자면요. 내비게이션 같은 걸 만든다. 그럴 경우에 자동차를 쭉 전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 근데 사거리 도착하기 훨씬 전에 사거리 앞에 전방 몇 메터, 10m 또는 5m에서 좌회전하십시오. 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 빠르게 달리다 보면 앞에 전방 몇 메터 전에 좌회전해야 된다는 걸 빠르게 판단을 해내야 되는데 차가 속도가 빨라서 그 판단하는데 결과가 늦게 나와가지고
뭐 거의 다 와버렸는데 좌회전하세요. 그러면 사고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에 민감한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 차량의 속도가 빨라도 빨리 계산을 해서 빨리빨리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방법 1과 방법 2와 같은 방법을 쓰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결과가 조금 늦게 나와도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방법 3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사실 컴퓨터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속도 차이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방법 3가 편하시면 그냥 방법 3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방법 3를 더 편하니까 방법 3를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사실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 3에는.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요. 자, 방법 4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하면 결과가 얼토당토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복사를 한번 하시죠. 자,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요거 그대로 여기도 두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순서를 잘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20만원보다 작으면 하고 20만원보다 작으면 10% 10만원보다 작음 10만원보다 작으면 0% else 20%. 자, 좀 더 if가 여러 개 있을 때가 좀 더 확실한데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순서를 크다가 작다가 순서로 바꾼 거죠. 20보다 작으면 10%, 10만원보다 작으면 0%, 그렇죠? 0%. 그렇지 않으면 20%.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실행을 시켜서 한번 결과를 보시면, 자, 10에 20. 얼토당토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0에 60. 자, 이 경우에는 또 동일한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0에 30 말고 10에 20 하면 또 얼토당토 하는 결과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아이고, 10에 20. 방금 전에 했던 건데 또 했네요. 50에 60, 20에 30, 20에 30 하면 또 똑같은 결과는. 자, 요 부분만 다르게 나왔네요. 자, 다른 두 가지 경우는 똑같이 나왔는데 이 부분만 다르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바로 이러한 예상치 못하는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뭐예요? 두 번째 해당하는 결과, 이 부분에 얼토당토 않은 결과가 나온 거죠. 즉 10과 20을 넣게 되면 그 결과값은 65,000원입니다. 65,000원은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10만원보다 작은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에 0% DC를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이미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65,000원은 당연히 10만원보다도 작지만 20만원보다도 작은 건 역시 마찬가지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디스카운트 10을 해주고 이 부분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건너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엉뚱엉뚱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자,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지만 사람인지라 실수로 코딩 과정에서 논리를 잘못 생각하겠죠. 이렇게 타이핑을 치게 되고 이런 타이핑을 치게 되면 전혀 얼토당토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실수를 유발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실수 유발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 순서대로 쭉 진행할 테니까는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수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자, 앞에서 했던 245페이지 파일을 잠깐만 열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죠. 자, 245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바로 등급을 구했던 바로 그 내용이죠. 등급을 구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60 이상이면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60보다 작으면 D, 여기를 70보다 크면 C, 60보다 크면 D, 70보다 크면 C. 60보다 크면 D, 70보다 크면 C. 뭐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행을 시켜서 75점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보세요. 위에 있던 이 방법에서 의하면 75점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맞는 겁니까? C가 맞는 것이죠. C가 맞는 거니까 이거는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D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75점은 C가 정답인 거죠. C가. 자, 무슨 이유로 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프로그램 코딩상에서의 오류는 아니지만 실행은 됐지만 실행 결과가 얼토당토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75점은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이 조건. 우리는 이 조건에 의해서 C다라는 것을 해야 하는 건데 이 조건도 60 이상인 것도 맞는 거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얘가 수행되는 겁니다. 얘가 수행되고 그 다음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밑에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하고 여기로 빠져나가니까 D가 나온 겁니다. 바로 이런 실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래머가 실수로 코딩 순서를 잘못하게 되면 얼토당토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바로 else if문을 쓸 때는 주의를 요한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쓸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높은 쪽에서 작은 순으로 점진적으로 작아지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높아지든지 해야지 점진적으로 낮아지다가 높아지다가 낮아지다가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else if문을 쓸 때는 오르락내리락하면 안 된다. 쭉 내려가든지 아니면 쭉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셔야지만 됩니다. 바로 그런 점을 주의해서 사용해야지만 된다는 것이 else if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굉장히 헷갈리는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else if문을 편한 대로 쓰시면서 이 조건을 걸 때에는 차례차례 순서대로 걸어야 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253페이지에 있는 실습 6-4부터 진행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내용들을 전부 마치고 반복문을 좀 일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